대한민국 어느 지역도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워지는데 둘러싼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어서 속이 자, 사드 배치를 대통령께서 통수권자로서 결심을 하셨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은 박지원, 안철수, 문재인 이런 놈들이죠. 그리고 김재동이라고 하는 놈이 빨갱이로서 또 이제 이 선동, 젊은이들을 선동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실 텐데 이 핵 위협과 미사일 위협을 만든 장 본인이 누굽니까? 첫째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요 3대고 대한민국에서 이걸 도와줬던 놈의 제일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김대중이라고 하는 간첩입니다. 2000년도 6월 13일, 14일, 15일 북한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무슨 말을 합니까?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는 전쟁은 없다. 이게 전쟁은 없다라고 세상에서 이걸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대통령밖에 없었는데. 이놈이 김정일을 만나고 와서 김정일이가 전쟁 안 한다고 하더라. 이 얘기를 그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면서 핵을 만들고 이걸 만들게끔 4만 5천 불을 박지원이를 통해 갖고 이제 이 불법 송금을 해갖고 박지원이라고 하는 놈은 깜빵에 이것 때문에 들어갔다 온 놈 아닙니까? 응? 이 짓거리를 한 세력들이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국군을 향해서는 이제 북한은 더 이상 주적이 아니다. 이 짓거리를 한 놈이 김대중이와 노무현 간첩 요 두 마리 새끼들이 요 얘기를 했고 그를 따르던 박지원과 문재인 요 간첩 두 마리가 대한민국을 사드 반대 국면으로 안철수와 함께 끌고 가고 있죠. 이제 국민들이 깨달아 알고 돌 던질 준비를 하고 일어나지 않으면 개 돼지처럼 죽는 5천만이 이제 될 것입니다. 이 김재동이 이놈이 어떻게 빨갱이 짓을 하는지 한번 들여다봅시다. 타들어가는 심정입니다. 사드 배치 같은 거 없어도 2014년 기준 전 세계 기준으로 무기 수입 1위인 우리나라면 충분히 북한 정도 되는 나라를 막아낼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세금에 종파시라 하는 게 하지만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전혀 자, 우리나라의 경제력만 있으면은 핵무기가 날라와도 공중에서 날라와도 막아낼 능력이 있다라고 이 거짓을 얘기해요. 오면은 페이트리어트는 40km 밑에서 이제 40km에서 딱 컨택되면 15km 정도 왔을 때 이걸 요격하죠. 그래서 20 내지 15km에서 이게 요격할 수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요것보다 더 높은 고도 이게 150km 사실상 200km에서 딱 잡아갖고 150km 들어오는 놈을 이제 가서 요격할 수 있는 것이 사드라고 하는 고고도 이제 요격 무기 체계 저고도 요격 무기 체계 고고도는 사드가 맞고 저고도는 페이트리어식에 막는다. 그러면 이걸 국가적으로 국가 통수권자가 갖다 놔야지 막을 수 있지 이게 경제력이 막아줍니까? 아니요. 근데 그렇게 이 새끼는 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놈은 보안법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해야 되는 놈이죠. 계속 가보죠.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외교부 장관 사드 배치 발표한 날 어디가 있었습니까? 백화점에 옷 사러 가 있었어요. 옷 사러 갔는지 수선하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불순 세력들이 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철저히 가려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이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누구든지 한방 그래서 지금 현재 성주에서 외부 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각종 괴담과 유언 자, 이 괴담과 유언 비어를 김재동이라고 하는 연예인 이놈의 새끼가 연예라고 하는 이 인기몰이로 젊은이들을 이렇게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외부 세력이 간첩을 지칭하지요. 간첩을 지칭하고 이 고정 간첩 중에서 백낙청이라고 하는 놈들 뭐 이런 놈들 세력을 지칭하죠. 왜? 성주 군민이 아니니까 외부 세력이라고 하는데 요놈하는 외부 세력은 대통령이 외부 세력이고 사드가 외부 세력이다. 이렇게 궤변을 들어놓는 겁니다. 이런 놈을 그대로 놔두는 저 국정원장 이놈의 새끼는 어느 나라 국정원장이에요. 이병우라고 하는 놈은 어느 놈을 잡아내야 되는 놈이에요. 이놈의 새끼가 이런 것을 바로바로 체포해갖고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이 지경까지 갔죠. 그러니까요. 비어를 퍼뜨리고 안보의 근간마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평생을 1번을 찍었고 평생을 보수 대통령을 뽑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북이라면 자기들 여러분들 손으로 뽑힌 자기들 야기할 자격이 있다. 그런데
진짜 외부 세력은 무엇이냐? 사드는 주민등록증이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주에서 외부 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각종 괴담과 자, 이 김제동이라고 하는 놈이 이게 선동주의네, 제정신이에요. 완전히. 이놈이 김정은의 지령을 받아서 이 새빨간 놈이 이 짓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도 이병호라고 하는 놈 새끼는 이놈도 안 잡아내고 뭘 하고 있는 건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번 비열을 퍼뜨리고 안보의 근간마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평생을 일관을 찍었고 평생을 보수 대통령을 뽑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북이라면 자기들 여러분들 손으로 뽑힌 자기들이 종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나도 종북이다 그래서 내가 나는 경북이다 이 새끼들아 그랬어. 성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아이고 와 필요하다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물어봐도 진짜 필요한 이유는 대답 안 해주고 무조건 필요하답니다. 사드 배치 외에 자, 언제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지금 제가 만들어.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날라올 때 고고도에서도 막아야 되고 저고도에서도 막아야 되는데 지금 40km 이 밑에 있는 것은 페이트리어트가 막는데 그 정도 들어오면은 이 무기체가 막 흔들려 갖고 요격하기가 상당히 피격률이 많지 않다. 그런데 위에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내려오니까 요걸 150km에서 잡는 고고도 요격 미사일이 사드가 들어온다. 이건 우리 돈으로 하는 거 아니라 우리가 부지만 주고 기지만 제공해주면 미국이 자기 돈을 들여서 들어온다. 그러면 공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네, 꼭 먹고 알 먹고. 꼭 먹고 알 먹고. 공 먹고 알 먹고. 자, 그렇죠. 아니, 김제동이가 자, 서울대 그런데 나왔지 김제동 이런 걸 뭐라고 아냐고요. 설명도 안 하고 설명했지 않느냐. 네. 네가 이놈의 새끼야. 귀 틀어막고 눈 틀어막고 내가 아는 거 이거 언론에 나와 있는 거 이것도 안 읽어보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다. 이 선동을 해대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저놈을 무조건. 저걸 가만두면 되겠어요.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디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대안 제시하라고 공무원들한테 월급 주는 겁니다. 그게 왜 공무원이야? 자, 이놈의 새끼는 대통령께서 대안, 사드가 들어오면 고고도에서 요격할 대안으로 내가 제시를 했다. 그러면 네가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봐라라고 했는데 대안 제시하라고 월급 준다. 근데 대통령이 대안도 제시 안 했다. 대안 제시한 게 이거다 이놈의 새끼야. 이 왜 이렇게 국민들을 선동하고 이 짓거리를 하느냐. 이 김제동이 나쁜 놈아. 제시하라고 대통령한테 월급 주는 거고 공군 1억에 태워주는 거고 해외 순방할 때 우리 세금 주는 거고 그런 대안 제시하라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지 않게 하고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집니다. 그걸 먹는 거에 주체가 너무 한민국은 국민 여러분과 다음 세대의 것입니다. 저도 가슴 시릴 만큼 아프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자, 이제 저에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김제동 같은 놈이 저렇게 나와서 얼토당토하게끔 공격하는데 그걸 이병호가 가만히 있고 김관진이가 가만히 있고 한민구와 또 김수남이라고 하는 저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놈이 가만히 있고 또 지금 강신명이 아직까지는 이철성이가 뭐 들어와서 음주운전했다는 걸로 국회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강신명이라고 하는 놈이 가만히 있고 하니까 이 나라가 대통령이 이게 경찰청장 해야 되고 검찰총장 해야 되고 안보실장 해야 되고 국정원장 해야 되고 기무사령관 해야 되니까 이게 죽을 지경이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왜? 밑에 간첩 종북 이 새끼들이 다 깔려갖고 사보타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게 지금 대통령의 한탄이고 대한민국의 이 간첩, 이 빨갱이 이놈의 새끼들이 지금 날뛰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중에 한 놈, 김제동이라고 하는 놈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공산당을 심었어요. 도쿄신문에서 9798 김정일주의 대정보학을 발표했는데 올해 1월 1일 날 KBS가 1월 2일 날 받아서 전 언론이 1월 2일 날 단신으로 탁 받아서 소개하고는 쏙 빠져버렸어요. 왜? 박지원 저 새끼가 지령을 내렸죠. 야, 다 빼라. 그러니까 그대로 하고 사라졌던 것을 우리가 한번 보시죠.
도쿄신문이 97년도, 98년도 김영삼 말기부터 또 김대중 초기 여기에 이미 이게 셋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뭐로? 김정일 정치군사대학교. 이게 간첩 스파이 교육시키는 데입니다. 대한민국에 5만 명 있으면 들락날락 해갖고 이제 넣었다 뺐다 하는 학교가 존재하겠죠. 거기에서 앞으로 이렇게 간다 하는 것을 공표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시죠. 1990년대 후반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청와대 등 한국 신장부에 공자본을 잠입시키려 했다는 문서가 일본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김정일 체제에서 광범위한 대남 적화 전략을 꾀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이재호 특파원. 자, 이게 청와대 등에 공자본을 씹어라. 간첩이죠. 그리고 공작망을 형성해라. 간첩망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심리, 국방, 언론, 종교까지도 다 총괄할 수 있도록 망을 구성해라. 이 망이 이 네트워크잖아요. 예. 이게 이미 97, 98에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더 보시죠. 입니다. 도쿄신문은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한국의 신장부에 정보망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에서 스파이 활동을 교육하기 위해 지난 1997년과 98년 사이에 발행된 김정일 주의 대외 정보학이라는 제목의 비밀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한국의 신장부에 북한 정보 조직이 깊숙이 뿌리내려야 한다는 김정일 전 위원장의 말이 들어있습니다. 북한이 지칭한 한국 그러니까 연예인들. 자, 그러니까 그때 97년도 98년 이전부터 했던 것을 가지고 이제 이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때 당장 있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은 95년 12월 달에 김영삼 정부의 팔을 비틀어서 김대중이가 5.18 폭동의 수괴였는데 이걸 위치를 바꿔주지요. 김대중이는 나라를 구한 민주화 투사였고 그 다음에 이 폭도를 진압한 전두환 장군과 노태우 장군은 이제 반란 수괴다. 그 다음에 국군은 이 나라를 구한 국군이 아니라 반란 수괴 밑에서 반란을 했던 국군이다. 이 역사를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이미 97, 98 김정일주의 대외 정보학에 의해서 이미 간첩망에 의해서 김영삼 정부의 요 간첩망들이 고짓을 다 해줬구나. 김대중 수하의 간첩들하고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말이죠. 무서운 거죠. 네.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97, 98 이것에 의해서 98년도 2월 25일 날 김대중이가 들어가자마자 한 짓이 뭐냐? 한 250명 정도 인간 정보라고 하죠. 휴먼 인텔리전스. 북에다가 우리가 심어놓은 우리 간첩, 우리 스파이 명단을 김대중이가 김정일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서는 거기 다 죽여버립니다. 이걸 가지고 귀순한 사람들이 어느 날 옆집에 살던 장군들이 안 보이더라. 왜? 이때 스파이로 활동했는데 다 날아갔더라. 이 250명을 죽게 한 장본인이 김대중 간첩입니다. 이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무슨 일을 했어요? 2000년 6월 13, 14, 15에 가갖고 간첩질을 했죠. 예. 그리고 헌법 만들 준비하고 이제 부통령, 대통령제 이렇게 해갖고 김근태를 네가 빠지고 나면 부통령 시키겠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가고 있는. 지금 헌법을 개정하자고 하는데 요것에 부합할 수 있는 대통령제, 부통령제가 지금 등장할 겁니다. 지금 이게 말이죠. 박지원, 정세균, 이놈들 안철수 이런 놈들에 의해서 간첩 정부에 의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굴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방해 세력이 누구냐? 우병우라고 하는 이제 민정수석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이 시사 브리핑을 하면서 들여다보니까 우병우를 저 박지원이라고 하는 놈이 제거해야 되는 이유 1570명 언론의 간첩 새끼들이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청와대 24명 간첩을 심어놓고 이 간첩망을 통해 갖고 누구를 어디에다 앉혀라 누구를 어디에다 앉혀라 해서 고위직 명단을 넘겨주면 민정수석 우병우가 다 잘라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성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이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 갖다 앉히니까 박지원이가 못해먹겠다 저 새끼 잘라라 이렇게 해서 언론이 다 달라붙어서 우병우를 끄집어내리게 하는데 그 앞에 조선일보가 맨 앞장서 갖고 이 짓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오늘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를 봤죠. 네. 자,
자, 2000년도 8월 5일부터 12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박지원 간첩, 문광부 장관 간첩이 46명, 최학래를 포함한 46명의 종북 간첩 언론인들을 끌고 가서 김정일 앞에 충성맹세를 하죠. 그래서 김정일이가 이제 현장 지도를 나갔다가 와서도 만나 주시었다. 그리고 받아 적었다. 그리고 아부를 떨었다. 이거를 북한 방송이 하는 것을 한번 보시죠. 이게 절세 미인도 그 말이 나와요. 절세 미인도 나오는데 네. 이게 절세 미인을 갖다 집어넣어 갖고 이 46명을 녹였죠. 그리고는 위에다 CCTV 다 달아갖고 X 파일로 이제는 꼼짝 못하게끔 이걸 그 당시에 김양건이와 박지원이가 가지고서 이제 언론을 통제하고 있죠. 니 내 말 들어. 그리고 니 그때 가서 사인했지 않느냐. 그리고 니 거기 향응을 받고 X 파일 있는 거 알지 않느냐. 똑바로 해. 그리고 그거 보도하지 마. 또 그거 보도해. 누구야? 문창극 2014년 6월달에 문창극 이제는 국무총리 되면 안 돼. 그놈 내 돈을 받지 않았던 놈이야. 그놈 되면 아주 시끄러워지니까 그놈 떨어뜨려. 전 언론이 문창극이 떨어뜨리고 이제 이 공직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이걸 하는 민정수석을 이제 박지원 말 안 들으니까 박지원이 이제 가르쳐 이제 이 짓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는데 이게 맞을 겁니다. 한번 보시죠. 2000년도 8월 5일부터 12일 사이에 8월 11일 날 이제 이 반역의 언론인 46명이 이제 반역질을 하겠습니다 하고 김정일이 앞에 가서 이제 김정일 공격 안 하고 북한 체제 공격 안 하고 이제 땅굴 보도 안 하고 간첩 보도 안 하고 5.18 진실 이거 다 따라 뭉기겠습니다. 땅굴 형태만 나오면 내가 앞장서서 막겠습니다. 이 짓거리를 하는데 46명 종북 간첩 언론인들이 가서 이 짓 하는 걸 북한의 방송으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새날이 오면 막 그런 비슷한 노래까지가. 부르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인류의 역사상 아무 말도 처음으로 못하는구나. 그래도. 대규모의 남조선 언론사 대표단의 평양 방문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지 지도의 길에서 쌓이신 피로도 푸실 사이 없이 저 최학래입니다. 만나주셨습니다. 최학래 간첩. 언론인들이 자국통일의 길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자고 하시며 민족 대단결 대단함을 이룩하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위대한 어떻게 저렇게 적냐? 그들은 박지원. 장세민의 비범한 예지와 한없이 넓은 폭력 뜨거운 인간이와 교하고 사탄한 부모에 끌리어 다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무엇이 끌리요? 고마워. 아리까리하게 막. 인류의 역사상 처음으로 자,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대한민국 자유 언론이 스스로 가서 자살골을 먹는 자살하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놈들이 다 반역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1570명 간첩단이 그 당시에 46명이 기어 올라갔지만 1570명이 신문과 방송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요놈이 한마디만 딱 하면은 다 알아서 쓰는 겁니다. 알아서 사설이 등장하고 알아서 칼럼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무서운 세상에서 대한민국이 굴러가는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자, 다음 것을 한번 볼까요? 아니라 반란 수계 밑에서 반란을 했던 국군이다. 이 역사를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이미 9798 김정일주의 대외정보학에 의해서 이미 간첩망에 의해서 김영삼 정부의 요 간첩망들이 고짓을 다 해줬구나. 김대중 수하의 간첩들하고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말이죠. 무서운 거죠. 네.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9798 이것에 의해서 98년도 2월 25일 날 김대중이가 들어가자마자 한 짓이 뭐냐? 한 250명 정도 인간 정보라고 하죠. 휴먼 인텔리전스. 북에다가 우리가 심어놓은 우리 간첩, 우리 스파이 명단을 김대중이가 김정일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서는 거기 다 죽여버립니다. 이걸 가지고 귀순한 사람들이 어느 날 옆집에 살던 장군들이 안 보이더라. 왜? 이때 스파이로 활동했는데 다 날아갔더라. 이 250명을 죽게 한 장본인이 김대중 간첩입니다. 이 짓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또 무슨 일을 했어요? 2000년
6월 13, 14, 15에 가갖고 간척질을 했죠. 예. 그리고 헌법 만들 준비하고 이제 부통령, 대통령제 이렇게 해갖고 김근태를 네가 빠지고 나면 부통령 시키겠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헌법을 개정하자고 하는데 요것에 부합할 수 있는 대통령제, 부통령제가 지금 등장할 겁니다. 지금 이게 말이죠. 박지원, 정세균, 이놈들 안철수 이런 놈들에 의해서 간첩 종북에 의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굴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방해 세력이 누구냐? 우병우라고 하는 이제 민정수석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이 시사 브리핑을 하면서 들여다보니까 우병우를 저 박지원이라고 하는 놈이 제거해야 되는 이유, 1570명 언론의 간첩 새끼들이 제거해야 되는 이유는 청와대 24명 간첩을 심어놓고 이 간첩망을 통해 갖고 누구를 어디에다 앉혀라 누구를 어디에다 앉혀라 해서 고위직 명단을 넘겨주면 민정수석 우병우가 다 잘라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성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이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 거기다 갖다 앉히니까 박지원이가 못해먹겠다 저 새끼 잘라라 이렇게 해서 언론이 다 달라붙어서 우병우를 끄집어내리게 하는데 그 앞에 조선일보가 맨 앞장서 갖고 이 짓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오늘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를 봤죠. 네. 자, 2000년도 8월 5일부터 12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박지원 간첩, 문광부 장관 간첩이 46명, 최학래를 포함한 46명의 종북 간첩 언론인들을 끌고 가서 김정일 앞에 충성 맹세를 하죠. 그래서 김정일이가 이제 현장 지도를 나갔다가 와서도 만나 주시었다. 그리고 받아 적었다. 그리고 아부를 떨었다. 이거를 북한 방송이 하는 것에 지금 대통령의 한탄이고 대한민국의 이 간첩, 이 빨갱이 이놈의 새끼들이 지금 날뛰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중에 한 놈, 김재동이라고 하는 놈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했습니까? 공산당을 심었어요. 도쿄신문에서 9798 김정일주의 대정보학을 발표했는데 올해 1월 1일 날 KBS가 1월 2일 날 받아서 전 언론이 1월 2일 날 단신으로 탁 받아서 소개하고는 쏙 빠져버렸어요. 왜? 박지원 저 새끼가 지령을 내렸죠. 야, 다 빼라. 그러니까 그대로 하고 사라졌던 것을 우리가 한번 보시죠. 도쿄신문이 97년도, 98년도 김영삼 말기부터 또 김대중 초기 여기에 이미 이게 셋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뭐로? 김정일 정치군사대학교 이게 간첩 스파이 교육시키는 데입니다. 대한민국에 5만 명 있으면 들락날락 해갖고 이제 넣었다 뺐다 하는 학교가 존재하겠죠. 거기에서 앞으로 이렇게 간다 하는 것을 공표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시죠. 1990년대 후반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청와대 등 한국 신장부에 공자본을 잠입시키려 했다는 문서가 일본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김정일 체제에서 광범위한 대남 적화 전략을 꾀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이재호 특파원. 자, 이게 청와대 등에 공자본을 씹어라 간첩이죠. 그리고 공작망을 형성해라 간첩망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심리, 국방, 언론, 종교까지도 다 총괄할 수 있도록 망을 구성해라. 이 망이 이 네트워크잖아요. 예. 이게 이미 97, 98에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더 보시죠. 입니다. 도쿄신문은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한국의 신장부에 정보망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에서 스파이 활동을 교육하기 위해 지난 1997년과 98년 사이에 발행된 김정일 주의 대외 정보학이라는 제목의 비밀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한국의 신장부에 북한 정보 조직이 깊숙이 뿌리내려야 한다는 김정일 전 위원장의 말이 들어있습니다. 북한이 지칭한 한국 그러니까 연예인들 그러니까 그때 97년도 98년 이전부터 했던 것을 가지고 이제 이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때 당장 있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은 95년 12월 달에 김영삼 정부의 팔을 비틀어서 김대중이가 5.18 폭동의 수괴였는데 이걸 위치를 바꿔주죠. 김대중이는 나라를 구한 민주화 투사였고 그 다음에 이 폭도를 진압한 전두환 장군과 노태우 장군은
이제 반란수계다. 그다음에 국군은 이 나라를 구한 국군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도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워지는데 둘러싼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어서 속이 자, 사드 배치를 대통령께서 통수권자로서 결심을 하셨는데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은 박지원, 안철수, 문재인 이런 놈들이죠. 그리고 김재동이라고 하는 놈이 빨갱이로서 또 이제 이 선동, 젊은이들을 선동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실 텐데 이 핵 위협과 미사일 위협을 만든 장 본인이 누굽니까? 첫째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요 3대고 대한민국에서 이걸 도와줬던 놈의 제일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김대중이라고 하는 간첩입니다. 2000년도 6월 13일, 14일, 15일 북한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무슨 말을 합니까?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는 전쟁은 없다. 이게 전쟁은 없다라고 세상에서 이걸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대통령밖에 없었는데. 이놈이 김정일을 만나고 와서 김정일이가 전쟁 안 한다고 하더라. 이 얘기를 그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면서 핵을 만들고 이걸 만들게끔 4만 5천 불을 박지원이를 통해 갖고 이제 이 불법 송금을 해갖고 박지원이라고 하는 놈은 깜빵에 이것 때문에 들어갔다 온 놈 아닙니까? 응? 이 짓거리를 한 세력들이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국군을 향해서는 이제 북한은 더 이상 주적이 아니다. 주적이 아니다. 이 짓거리를 한 놈이 김대중이와 노무현 간첩 요 두 마리 새끼들이 요 얘기를 했고 그를 따르던 박지원과 문재인 요 간첩 두 마리가 대한민국을 사드 반대의 국면으로 안철수와 함께 끌고 가고 있죠. 이제 국민들이 깨달아 알고 돌 던질 준비를 하고 일어나지 않으면 개 돼지처럼 죽는 5천만이 이제 될 것입니다. 이 김대중이 이놈이 어떻게 빨갱이 짓을 하는지 한번 들여다봅시다. 타들어가는 심정입니다. 사드 배치 같은 거 없어도 2014년 기준 전 세계 기준으로 무기 수입 1위인 우리나라면 충분히 북한 정도 되는 나라를 막아낼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세금에 종파시라 하는 게 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전혀 자, 우리나라의 경제력만 있으면은 핵무기가 날라와도 공중에서 날라와도 막아낼 능력이 있다라고 이 거짓을 얘기해요. 오면은 페이트리어트는 40km 밑에서 이제 40km에서 딱 컨택되면 15km 정도 왔을 때 이걸 요격하죠. 그래서 20 내지 15km에서 이게 요격할 수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요것보다 더 높은 고도 이게 150km 사실상 200km에서 딱 잡아갖고 150km 들어오는 놈을 이제 가서 요격할 수 있는 것이 사드라고 하는 고고도 이제 요격 무기 체계 저고도 요격 무기 체계 고고도는 사드가 맞고 저고도는 페이트리어식에 막는다. 그러면 이걸 국가적으로 국가 통수권자가 갖다 놔야지 막을 수 있지 이게 경제력이 막아줍니까? 아니요. 근데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는데? 이 새끼는 선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놈은 보안법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해야 되는 놈이죠. 계속 가보죠.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외교부 장관 사드 배치 발표한 날 어디가 있었습니까? 백화점에 옷사러가 있었습니다. 옷사러 갔는지 수선하러 갔는지 모르겠지만 불순 세력들이 가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철저히 가려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이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누구든지 한방 그래서 지금 현재 성주에서 외부 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각종 괴담과 유언 자, 이 괴담과 유언 비어를 김재동이라고 하는 연예인 이놈의 새끼가 연예라고 하는 이 인기몰이로 젊은이들을 이렇게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외부 세력이 간첩을 지칭하지요. 간첩을 지칭하고 이 고정 간첩 중에서 백낙청이라고 하는 놈들 뭐 이런 놈들 세력을 지칭하죠. 왜? 성주 군민이 아니니까 외부 세력이라고 하는데 요놈하는 외부 세력은 대통령이 외부 세력이고 사드가 외부 세력이다. 이렇게 궤변을 들어놓는 겁니다. 이런 놈을 그대로 놔두는 저 국정원장 이놈의 새끼는 어느 나라 국정원장이에요. 이병우라고 하는 놈은 어느 놈을 잡아내야 되는 놈이에요. 이놈의 새끼가 이런 것을 바로바로 체포해갖고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이 지경까지 갔죠. 그러니까요. 비어를 퍼뜨리고 안보의 근간마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평생을 일본을 찍었고
평생을 보수 대통령을 뽑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북이라면 자기들 여러분들 손으로 뽑힌 자기 대체할 자격이 있다. 그런데 진짜 외부 세력은 무엇이냐? 사드는 주민등록증이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주에서 외부 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각종 괴담과 자, 이 김제동이라고 하는 놈이 이게 선동적이네, 제정신이에요. 완전히. 이놈이 김정은의 지령을 받아서 이 새빨간 놈이 이 짓을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도 이병호라고 하는 놈의 새끼는 이놈도 안 잡아내고 뭘 하고 있는 건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번 비열을 퍼뜨리고 안보의 근간마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평생을 일본을 찍었고 평생을 보수 대통령을 뽑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북이라면 자기들 여러분들 손으로 뽑힌 자기들이 종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나도 종북이다 그래서 내가 나는 경북이다 이 새끼들아 그래서 성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아이고 와 필요하노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물어봐도 진짜 필요한 이유는 대답 안 해주고 무조건 필요하답니다. 사드 배치 외에 자, 언제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을 지금 제가 못 들어.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날라올 때 고고도에서도 막아야 되고 저고도에서도 막아야 되는데 지금 40km 이 밑에 있는 것은 페이트리어트가 막는데 그 정도 들어오면은 이 무기체가 막 흔들려 갖고 요격하기가 상당히 피격률이 많지 않다. 그런데 위에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내려오니까 요걸 150km에서 잡는 고고도 요격 미사일이 사드가 들어온다. 이건 우리 돈으로 하는 거 아니라 우리가 부지만 주고 기지만 제공해주면 미국이 자기 돈을 들여서 들어온다. 그러면 공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네, 꼭 먹고 알 먹고. 꼭 먹고 알 먹고. 공 먹고 알 먹고. 자, 그렇죠. 아니 김제동이가 자, 서울대 그런데 나왔지 김제동 이런 걸 이런 아냐고요. 설명도 안 하고 설명했지 않느냐. 네. 네가 이놈의 새끼야. 귀 틀어막고 눈 틀어막고 내가 아는 거 이거 언론에 나와 있는 거 이것도 안 읽어보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다. 이 선동을 해대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저놈을 무조건. 저걸 가만두면 되겠어요?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부디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대안 제시하라고 공무원들한테 월급 주는 겁니다. 그게 왜 공무원이야? 자, 이놈의 새끼는 대통령께서 대안, 사드가 들어오면 고고도에서 요격할 대안으로 내가 제시를 했다. 그러면 네가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봐라라고 했는데 대안 제시하라고 월급 준다. 근데 대통령이 대안도 제시 안 했다. 대안 제시한 게 이거다 이놈의 새끼야. 왜 이렇게 국민들을 선동하고 이 짓거리를 하느냐. 이 김제동이 나쁜 놈아. 제시하라고 대통령한테 월급 주는 거고 공군 1억에 태워주는 거고 해외 순방할 때 우리 세금 주는 거고 그런 대안 제시하라고 국민들을 불안에 떨지 않게 하라고.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집니다. 그걸 먹는 거에 주체가 너무 한민국은 국민 여러분과 다음 세대의 것입니다. 저도 가슴 시릴 만큼 아프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자, 이제 네, 저에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김제동 같은 놈이 저렇게 나와서 얼토당토하게끔 공격하는데 그걸 이병호가 가만히 있고 김관진이가 가만히 있고 한민구와 또 김수남이라고 하는 저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놈이 가만히 있고 또 지금 강신명이 아직까지는 이철성이가 뭐 들어와서 음주운전했다는 걸로 국회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강신명이라고 하는 놈이 가만히 있고 하니까 이 나라가 대통령이 이게 경찰청장 해야 되고 검찰총장 해야 되고 안보실장 해야 되고 국정원장 해야 되고 기무사령관 해야 되니까 이게 죽을 지경이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왜? 밑에 간첩 종북 이 새끼들이 다 깔려갖고 사보타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게